암 환자분들이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코스 중 하나가 항암 약물 치료죠. 우리가 수술도 하고 그다음에 방사선도 하지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항암 약물 치료거든요. 근데 이 항암 약물 치료를 하면서 어때요? 어떤 보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대부분 환자들이 주치의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시작을 해요. 그동안에 잘 먹기만 하면 된다. 근데 항암을 하면서 이 약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또 여러 가지 이 항암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대학에서 항암의 어떤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환자분들이 꺼려해서 그런 보완적인 치료를 피하고 오히려 고생을 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왜 보완적인 치료가 필요한지, 특히 통합의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 환자분들이 꼭 현대의학적인 치료, 특히 항암 약물 치료할 때는 같이 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왜 그러는가? 이런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, 우리 항암 약물은 어때요? 암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 부작용으로 내 정상세포도 손상을 받는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. 우리가 급성으로 오는 경우는 구토증 나오잖아요. 그 다음에 속이 메시꺼운 오심 나오잖아요. 그 다음에 어때요? 입안이 다 헐죠. 또 뭐 설사나 변비가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힘들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뭐 손발 저리나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.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보완을 해주면 이런 힘든 부분을 줄일 수가 있어요. 또 하나, 이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보면 기력 저하가 아주 심해요. 우리 근육도 많이 빠져나가고 또 식욕이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어지럽고 막 거동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작용도 나올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면역이 떨어져요. 우리 항암 약물이 대개 보면 골수 손상을 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백혈구가 많이 감소가 되죠. 그래서 이 백혈구가 감소가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폐혈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그 주치의가 이야기를 해주죠. 38도 이상 열이 나면 빨리 응급실로 오라고. 그거는 바로 항암 약물로 인해서 백혈구 감소가 됐을 경우에 폐혈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.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보완을 좀 해주면은 그렇게 백혈구가 감소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 항암제가 잘 듣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.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듣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. 이런 경우에는 암세포는 죽이지는 못하고 내 거 정상세포는 다 세포 손상을 줘버릴 수가 있어요. 그리 되면 어떻게 돼요? 오히려 암이 항암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성장을 해버리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. 이때 면역세포가 역할이 되어야 돼요. 그런데 면역세포마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럴 땐 특히 뭔가 이런 부분들을 면역을 끌어올리는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보자면요. 이 기력이 저하돼 가지고 어때요? 항암을
하다가 중단하는 분들이 많아요. 내가 기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내가 견딜 방법이 없다는 거죠. 거기서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이 환자의 체력을 올려주고 면역도 좀 상승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잘 먹지 못하는 경우에서는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항암을 좀 더 치료가 항암을 약물 치료가 효과가 나는 동안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항암 약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항암 약물을 하다 보면은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준다면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. 우리가 대개 항암 약물이 내성이 생기는 경우는 우리 몸 안에 NF-카법이라는 이렇게 염증을 유발하는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NF-카법을 줄여주는 치료를 만약에 해준다면 이런 내성을 줄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암을 유발하는 것은 어떤 유전자 활동으로서 하거든요. 어떤 그런 그 암을 성장을 하도록 하는 신호를 주는 그런 시그널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차단을 시켜준다면 내성을 또 줄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보완을 해준다는 것은 항암 약물에 대한 내성도 우리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재발 전이를 예방하는데도 어떤 보완적인 부분이 도움이 줄 수가 있어요. 그거는 뭐냐면 특히 항암을 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면 오히려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암 줄기세포 같은 게 발생을 해요. 그래서 더 독하고 악성인 이런 암세포로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어떤 통합의학적인 방법으로서 보완을 해주면은 이런 암 줄기세포로 넘어가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어요. 결국 재발이나 전이, 특히 이제 재발이나 전이 때 오는 암세포들이 되게 줄기세포인 경우가 많고 훨씬 더 원바람에 비해서는 악성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우리 암 환자분들은 꼭 항암 약물 치료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통합의학적인 그런 치료 방법들을 같이 겸하기를 저는 권합니다. 특히 우리가 이 내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역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이런 통합적인 방법이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단순하게 무조건 나는 항암만 끝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꼭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.